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답사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1,0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회의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과연 언제 될지 여러 가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뭐 이럴 거란 전망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호처에도 우리 경찰들도 많이 있고 현재 뭐 그 안에 상황들은 어느 정도씩은 전부 알 것 같아요. 빠르면 일요일, 늦으면 월요일 정도. 아마 그 장애물 때문에 야간에 진입하는 건 조금 좀 경계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장벽들을 만약에 장애물을 걷어내고 간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무슨 언젠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일요일 뭐 또 월요일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일단은 그러면 뭐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런 건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는 생각은 드시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그 중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진입과 협상을 같이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뭐 5시간이나 5시간 반 정도 있다 철회했지만 이번에는 들어가서 실제로 뭐 20일까지 기간이니까요. 한 11일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살라미 전술도 1차, 2차, 3차를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4박 5일을 길게 가면서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하면서 대통령실과 계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쨌든 뭐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권한 대행이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심적인 부담과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바라보기는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1차적인 진입 시도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타협하자라고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집행에 따라서 경호처가 지금 어느 때보다 단단히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돌 우려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패널들 모두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다른 방안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요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지원을 공식 요청을 했고요. 형사기동대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약수사대까지 사실상 수도권 형사를 총동원령을 내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상이 한 1,0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1차 때와 비교해서 경찰 투입 인원을 아주 대폭 늘린 거예요. 저렇게 마약 수사대, 반부패 수사대, 형사기동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를 뒤흔드는 흉악범이나 무슨 이런 것을 체포하는 뭐 영화에나 나오는 무슨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 왕을 체포하거나 이런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일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공수처는 왜 저렇게까지 고집을 할까?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대통령 이상의 총통급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이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실제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서 이미 그 힘을 다 보여줬고 민주당 의원은 SNS에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국수본하고 메신저 역할 자기가 하느라고 불이 난다. 그리고 체포영장 언제 집행될 것이다. 뭐 그런 말까지 다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권력이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경찰 제복을 입은 경감이 나와서 MBC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사실 경악했거든요. 저는 무슨 전직 경찰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현직 사령관이 우리가 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울먹이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개탄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또 저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국기가 문란되는 것이다. 강압에 의해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게 국헌 문란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던 윤상현 의원은요. 윤 대통령이 집행 과정에서 유혈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헌재에 가서 직접 말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변론을 먼저 듣는 이 상황.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성필 대변인께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떤 형사법원 절차와 그다음에 탄핵 심판 절차 두 가지 투트랙을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협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형사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협조하지 않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어떤 탄핵 심판 절차에서 파면이 되지 않게 되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지금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느니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냐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 탄핵 심판의 결과도 어쨌든 헌법 수의 의지가 없고 여러 가지 탄핵의 어떤 인용의 어떤 증거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인용이 될 것 같다. 제가 아까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사실 대통령이 저런 부분이 이제 형사 절차를 피하고자 함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소하든지 아니면 그 중앙지법을 영장을 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탄핵 심판 절차는 구두 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나가야 돼요. 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구두 변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국가적인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체포에 와서 48시간을 가둬두고 있다. 이 부분도 그것도 체포 시점도 보시면요. 지금 변론권이 그 탄핵 심판 절차가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이에요. 5개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포에다 48시간을 가둬두면 대통령은 변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한 거고 내가 먼저 탄핵 심판 절차를 받고 싶은 건 맞지만 만약에 형사 절차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못 기다리겠으면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절차적 보장을 원하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잡아간다 한들 48시간 내에 내가 할 말은 별로 없다. 탄핵 심판 절차에 나가서 먼저 얘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잡아다 48시간 앉혀놔도 아무런 조서를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잡아다가 앉혀놓냐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기소하든지 아니면 저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성필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내용은 이게 조사를 위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원칙대로 한 것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대통령의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급하게 조사를 먼저 하는 거라면 조금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 맞서고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러한 궤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니까 이게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궤변에 대한 아니 어떤 답변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내란과 외환죄는 다르지 않습니까? 소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내란과 외환에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정식으로 처음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한 번, 공수처에서 3번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을 다른 것은 봐줄 수가 있지만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지법이든 서부지법이든 법원에서 고민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충돌이라든 거 다 감안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이의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서로 다른 판사가 또 기각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자꾸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예.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심판도 그렇고 형사 재판도 그렇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어차피 이제 기소가 14명이 다 됐지 않습니까? 모든 관련자 기소돼서 대통령만 빼고 예. 특검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검찰이 기소할 겁니다. 네네. 그럼 형사재판으로 조만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내란죄 유죄라면은 최하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재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탄핵 심판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변론 준비 기일이 2번이나 열렸지 않습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자꾸 사법 절차를 피하려고 한다? 어떻게 피합니까? 피할 수가 없고요. 아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것을 법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딱 한 분 있어요. 피하고 있는 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인지. 온갖 방법과 입법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판사까지 겁박하고 검사들은 탄핵하고 그러면서 재판이 실제로 엄청나게 미뤄졌잖아요. 네. 그 미뤄진 결과로 지금 잘하면은
미뤄놓은 상태에서 대선까지 나갈 수 있게 된 분 있지 않습니까? 소환 3번이나 했는데도 법인카드 사건으로 다 불응했는데 그때 체포영장 청구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조사도 못하고 그냥 기소했어요. 그런 분은 그런 정도의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분 한 분입니다. 제가 조금 짧게 한마디만 하면, 짧게 예. 하면은 사실 이제 공수처 소환 3번 한 건 맞는데 그 3번이 사실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3번이 됐죠. 그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물론 대통령이 늦게 변호인이 선임이 됐어요. 그럼 선임된 이후에도 조율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분명한 이 그 라인업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오히려 선임서를 안 받아요. 공수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지만 그 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해 나가는 건데 예. 어떻게 야당 대표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쪽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와 국수본 이제 수사에 직접 나설지 영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